조선의 왕릉은 지금도 조용히 아주 고요하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나라의 왕릉이 도굴되고 파헤쳐졌지만 조선의 왕릉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침입당한 적이 없다는 것. 왜일까요? 중국 황제릉도, 고구려 왕릉도, 고려의 능도 수백 년 전부터 도굴꾼들의 손에 훼손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왕릉은 40기 중 38기가 지금까지도 거의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2006년 한 왕릉에서 도굴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왕릉들을 그렇게 지켜낸 걸까요? 조선의 왕 세조는 말했습니다. 백성을 해치지 않고 왕릉을 짓도록 하라. 그리고 그 명령 하나가 500년을 지켜낸 과학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침입을 막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금이나 은이 아닌 회격이라는 이름의 석회벽. 돌보다 단단하지만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깃든 구조. 도굴꾼들은 손을 댈 수 없었고 탐낼 만한 부장품도 없었습니다. 조선은 말합니다. 왕이 죽은 후에도 백성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무덤조차 백성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고, 그래서 그 무덤은 도굴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가 남긴 철학은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500년을 지켜낸 조선 왕릉의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왕릉은 왜 도굴되지 않았을까? 수많은 나라의 왕릉은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도굴되고 파괴되었다. 찬란했던 황제의 무덤도, 위대한 왕의 능도, 탐욕 앞에선 허무하게 무너졌다. 중국의 진시황릉은 수십 차례 침입당했고 이집트 피라미드는 내부 구조 대부분이 도굴됐다. 고려의 왕릉들도 전란과 도굴로 인해 그 흔적조차 사라진 경우가 많다. 그런데 조선은 달랐다. 총 40기의 왕릉 중 38기가 지금까지도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 단 한 번도 도굴에 완전히 뚫리지 않았다. 실제로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2006년 경기도 남양주의 광릉. 조선의 7대 왕 세조가 잠든 곳이었다. 어느 날 도굴 흔적이 발견됐다. 누군가 밤사이 왕릉 아래를 파고들었던 것이다. 정교하게 준비된 장비, 조용한 접근, 빠른 철수. 분명 전문가의 손길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벽에 남은 흔적은 단지 망치질 몇 번뿐. 조금 파다 만 자국, 그리고 그 흔적은 더 이상 깊어지지 못했다. 도굴은 실패였다. 이유는 회격. 조선의 왕릉을 감싸고 있는 석회와 모래, 황토로 만든 벽이었다. 보통의 흙벽과 달리 이 회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졌다. 수분을 먹고 공기를 머금고 스스로 굳어져 마치 암석처럼 강력한 구조를 만들어낸다. 그 두께는 30cm에서 많게는 1m. 단단한 콘크리트 벽을 뚫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망치질 몇 번으로는 흠집조차 낼 수 없다. 이 회격의 탄생에는 한 사람의 결단이 있었다. 바로 세조. 그는 말했다. 왕릉은 백성을 해쳐서 지어서는 안 된다. 돌을 쓰면 더 튼튼할 수 있었지만 그만큼 많은 비용이 필요했고 그 돈은 결국 백성의 세금이었다. 세조는 석회를 택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고 백성의 부담이 덜하며 무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재료. 지금 와서 보면 그 결정은 과학이었다. 백성을 위하려는 정치가 도굴조차 막아내는 과학이 된 것이다. 조선의 무덤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부장품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금은보화, 옥이나 보석, 값비싼 장신구는 없다. 무덤 속엔 도자기 몇 점, 왕이 생전에 사용하던 나무 인형, 천으로 만든 신발, 옷가지가 전부였다.
심지어 어떤 무덤에는 아무것도 함께 묻지 않기도 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죽은 자는 떠났고 남은 자들이 편해야 한다는 생각. 부장품은 후손의 부담이었고 도굴의 위험을 불러오는 씨앗이었다. 왕이라 하여도 무덤 속에 많은 것을 담지 않았다. 과하지 않게 욕심 없이 남은 자를 배려하는 마지막 예였다. 도굴꾼들은 말했다. 열어봐야 가져갈 게 없다. 위험을 감수하고 파고들 가치가 없었던 것이다. 조선은 그렇게 스스로를 지켰다. 회격이라는 기술로 무덤을 보호하고 비움이라는 철학으로 욕심을 막았다. 이 조용한 지혜는 놀랍게도 500년을 지켜냈다. 외침도 전란도 도굴도 조선 왕릉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우리는 흔히 왕의 무덤이라고 하면 웅장함과 화려함을 떠올린다. 수천 명이 동원되고 금으로 장식된 관과 천장에 별을 새긴 방을 상상한다. 하지만 조선은 정반대였다. 무덤은 검소했다. 잔디로 덮은 봉분 하나, 간결한 성물 몇 기, 그리고 나무 몇 그루. 왕릉이 백성의 고통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품 안에 놓이도록 만든 것이다. 그래서 조선의 왕릉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 도시가 커지고 땅값이 올라도 사람들은 그 능을 밀어버리지 않았다. 무엇인가 신성하고 가치 있는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히 옛 왕의 무덤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마음이다. 권력자가 죽은 뒤 남긴 마지막 철학.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죽음조차 백성을 위하겠다는 의지. 회격은 그래서 단순한 건축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조선이 백성을 바라보는 방식이었고 스스로를 지키는 법이었다. 조선은 성을 높이 쌓지 않았지만 왕릉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을 쌓았다. 탐욕을 막고 기억을 지키는 방패. 그 선택은 과학이 되었고 철학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유산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도 그 능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그저 오래된 무덤이 아니라 무언가를 잊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기에. 조선은 떠났지만 조선의 마음은 아직 거기 있다. 백성을 생각한 단 한마디가 한 나라의 무덤을 500년간 지켜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 고요한 무덤은 아무도 침범하지 못한 채 시간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강하게 그 자리를 지킬 것이다. 왕의 무덤은 왕의 죽음 그 이상이었다. 조선에서 무덤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다. 죽음 이후에도 백성을 위한 철학이 깃든 공간이었다. 세조는 살아생전에도 백성을 생각했고 죽은 뒤에도 그 마음을 무덤에 담았다. 회격, 석회와 모래, 황토로 만들어진 방어벽. 사실 그 자체만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겉보기엔 물은 흙과 다를 바 없고 물에 젖으면 흐트러질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속임수였다. 그 안은 단단했고 수백 년을 견딜 수 있도록 굳어졌다. 침입자는 속았고 망치질 몇 번으로 벽을 뚫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을 내려쳤을 때 그들은 알았다. 이건 단순한 흙이 아니구나. 오랜 세월 햇빛과 바람과 비를 머금으며 자연이 빚어낸 조선의 벽. 왕릉을 침범하려던 그 순간 도굴꾼은 벽에 부딪힌 게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에 부딪힌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포기했다. 돌보다 단단한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었다. 회격은 단단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왕릉을 지킬 수 없었다. 진짜 조선의 방패는 그 안에 숨겨진 철학이었다. 무덤 안에는 금은 보화가 없었다. 도자기 몇 점, 나무 인형 하나, 천으로 만든 옷 몇 벌. 가난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단출했을까? 왕이란 존재는 조선에서 신과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죽은 왕은 더 이상 권력을 가질 수 없었다. 남은 자들이 그 무덤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진짜 왕의 마지막이었다. 그래서 조선의 왕들은 죽어서도 백성을 해치고 싶지 않았다. 부장품이 많으면 도굴이 따라오고 무덤이 화려하면 백성이 고통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비우기로 했다. 죽음조차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이 마지막 선택이 조선 왕릉을 지켜낸 두 번째 이유였다. 이 두 가지, 회격이라는 과학, 비움이라는 철학, 그것이 500년의 시간을 지켜낸 조선의 지혜였다. 어쩌면 회격은 돌보다 강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도자기 하나쯤은 도굴꾼의 손에 넘어갔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왕릉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지켜졌다. 누구도 쉽게 들어가지 못할 만큼, 누구도 파헤치고 싶지 않을 만큼 조선의 무덤은 고요하고 품이 있었다. 그 벽은 단단했지만 그 벽이 진짜 방패가 된 건 그 속에 담긴 이야기 덕분이었다. 조선의 왕들은 죽음을 통해 말했다. 살아있을 땐 백성을 다스렸고 죽은 뒤엔 백성을 위로했다. 죽음마저도 다스림의 연장이 아닌 위로와 배려의 완성이었다. 그런 나라의 무덤은 영원히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무덤 앞에 선다. 풀꽃이 피어난 봉분 앞에서 누군가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무언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가슴속에 느껴지는 것이 있다. 이곳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크다. 돌보다, 벽보다, 역사책보다 더 큰 울림. 조선의 왕릉은 그렇게 지금까지도 말없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생각하게 만든다. 나도 죽은 뒤 누군가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살아있는 지금 내가 남기는 것은 무엇인가? 세조는 죽어서까지 나라를 지켰고 그의 결정은 도굴꾼도 이기지 못했다. 회격은 단단했고 철학은 더 단단했다. 지금도 왕릉은 묻는다. 강한 것이 오래 남는가? 아니면 바른 것이 오래 남는가? 조선은 후자를 선택했다. 힘보다 마음, 권력보다 품위, 금보다 철학.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고요한 무덤 앞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시 떠올리게 된다. 회격은 단지 흙이 아니다. 그건 사람의 마음으로 만든 벽이다. 도구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생각한 결과로 만들어진 방어벽. 무덤 속엔 보물이 없지만 그 자체가 보물이었다. 남기지 않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가장 오래 남았다. 도굴꾼의 망치보다 세조의 단 한마디가 더 강했다. 백성을 위해 돌 대신 석회를 써라. 그 말 한마디가 500년을 지켜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말은 여전히 살아있다. 조선의 왕릉은 죽음을 통해 사람을 가르친다. 말이 아닌 철학으로, 건축이 아닌 마음으로, 그 어떤 성보다 더 단단한 마음의 방어벽을 우리에게 남겼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떠난다. 그러나 우리가 남기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게 진짜 남는 것 아닐까? 조선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무덤은 지금도 말없이 사람을 감동시킨다. 돌보다 단단했던 건 사람이었다. 마음이었다. 철학이었다. 조선의 왕들은 자신의 죽음마저 백성을 위한 선택으로 남겼다. 회격은 그 선택의 결과였다. 돌보다 싸고 백성의 세금을 덜어주는 재료. 그러나 돌보다 훨씬 단단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견고함은 더 깊어졌다. 어떤 왕도 자신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박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그 자리를 지켰다. 탐낼 것도 가져갈 것도 없는 무덤. 도굴꾼이 스스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
조선은 그렇게 왕의 무덤을 통해 가장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줬다. 힘이 아니라 마음, 권력이 아니라 배려, 무덤마저도 백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철학. 그 철학은 지금도 조용히 살아있다. 왕릉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무언가를 전하고 있다. 무너진 적 없는 그 무덤은 역사의 침묵 속에서도 우뚝 서 있다. 침입을 막은 것은 높은 벽이 아니었다. 도구를 막은 것은 강한 경비도 아니었다. 그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었다. 조선은 떠났고 왕도 떠났고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남은 무덤은 그 모든 걸 말없이 증명하고 있다. 백성을 위하라는 명령. 과하지 않게, 욕심 없이 남은 자를 위한 길을 선택한 마지막 결정. 그것이 결국 가장 오래 남았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을 쌓고 많은 것을 가지려 한다. 높은 자리, 좋은 물건, 많은 돈. 하지만 조선은 말했다. 정말 오래 남는 건 가지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회격은 벽이었지만 실은 조선이 백성에게 쌓은 약속이었다. 나의 죽음이 너의 고통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약속. 내가 떠난 뒤에도 너는 웃으며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마음. 그래서 지금도 조선 왕릉은 그 자리에 있다. 산처럼 바람처럼 아무 말 없이 모든 걸 지켜보며 돌로 쌓은 것보다 마음으로 쌓은 게 더 오래 간다는 걸 이 무덤 하나가 보여주고 있다. 혹시 오늘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무엇을 지키고 싶고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세조의 선택은 500년을 지켰고 그 마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는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그들이 남긴 건 말보다 더 강하다. 이 조용한 무덤에서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품격을 배운다. 화려하지 않아도 강하지 않아도 진심이 있다면 시간은 그것을 지켜준다는 것. 그래서 조선의 왕릉은 역사가 아닌 마음이다. 지금 당신 곁에도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다면 그 시작은 아마 이런 조용한 마음일지도 모른다. 조선의 왕릉은 왜 도굴되지 않았을까? 누군가는 운이 좋아서라고 말한다. 전쟁이 덜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수백 년 동안 중국 황제들의 거대한 무덤은 수차례 파헤쳐졌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내부 구조 대부분이 도굴되었다. 고려의 왕릉조차 전란과 침입으로 원형을 유지한 곳이 거의 없다. 그런데 조선의 왕릉은 달랐다. 총 40기의 왕릉 중 38기가 오늘날까지도 거의 완벽한 형태로 남아있다. 도굴 시도 있었다. 가장 최근엔 2006년 한밤중 누군가 세조의 무덤 광릉에 침입했다. 무덤을 파내기 위해 전문 장비까지 준비했다. 그러나 그들은 무덤을 뚫지 못했다. 망치는 튕겨나갔고 드릴 은 깊게 박히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침입자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조선의 왕릉엔 무엇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 그 답은 회격이라는 단어에 숨어 있다. 겉보기엔 흙처럼 보이는 벽. 하지만 속은 상상 이상으로 단단한 구조. 석회, 황토, 모래. 이 세 가지를 혼합해 만든 조선 특유의 무덤 방어막. 겉으로는 소박하고 조용한 무덤. 그러나 그 내부엔 최첨단 구조 기술을 뛰어넘는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은 왕 세조의 한마디였다. 왕릉에 돌을 쓰지 마라. 그 돌은 백성의 세금을 갉아먹는다. 돌 대신 석회, 화려함 대신 실용. 이 작은 결정 하나가 왕릉 전체를 500년 넘게 지켜주는 과학이 되었다. 그 어떤 경비도 없었고 그 어떤 무장도 없었다.
하지만 왕릉은 단 한 번도 뚫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 도굴할 가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황금도, 은도, 옥도, 보석도 없었다. 무덤 안에는 단지 도자기 몇 점, 나무 인형 하나, 천으로 만든 왕의 옷 몇 벌. 조선의 왕들은 죽음을 장식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마저도 백성을 생각했다. 남은 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그 무덤은 작고 소박하게 꾸며졌다. 그래서 침입자는 말했다. 이 무덤엔 가져갈 게 없다. 이것이 조선 왕릉이 지켜진 이유였다. 도굴을 막는 가장 강한 무기. 그건 두꺼운 철문도 아니고 금으로 만든 지하궁전도 아니다. 그건 바로 욕심을 유혹하지 않는 철학이었다. 그렇다. 조선은 죽음마저도 철학으로 만들었다. 조선의 왕들은 떠나면서도 남은 자들을 생각했다. 죽어서도 백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무덤 하나조차 소박하게 남겼다. 그리고 그 마음이 수백 년을 지나 왕릉을 지켜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이야기가 아니다. 그 안엔 삶과 죽음, 권력과 겸손, 욕망과 절제가 공존한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고요한 무덤 하나가 500년의 세월 속에서도 말없이 세상을 지켜온 이유.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본다. 지금 만나볼 조선 왕릉 이야기. 그 안에는 반전이 있다. 그리고 그 반전 속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 나라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 과연 무엇이 그 왕릉들을 지켜냈을까? 왕은 죽었지만 그 철학은 살아있다. 그 무덤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건 돌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06년 가을, 조선의 7대 왕 세조의 무덤 광릉에서 이상한 흔적이 발견됐다. 도굴의 흔적이었다. 조심스럽게 판 흔적, 작업 도구가 찍힌 자국,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였던 흔적. 전문가의 눈으로 봐도 상당히 정교한 시도였다. 하지만 그 흔적은 딱 거기까지였다. 더 이상 파내려간 흔적도 없었고 벽을 뚫은 흔적도 없었다. 정지된 망치, 꺾인 드릴, 무언가 앞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회격. 겉보기에 그저 흙벽처럼 보이는 회격은 실제로는 석회, 모래, 황토를 혼합해 만든 조선식 방어벽이다. 도굴꾼조차 예상하지 못한 단단함. 망치는 튕겨나가고 뚫으려던 벽은 파고들 틈조차 내주지 않았다. 회격은 단지 흙을 굳힌 벽이 아니었다. 그건 조선이 고안한 침입을 막는 철학의 벽이었다. 왕 세조는 명령했다. 돌로 무덤을 만들지 말라. 돌은 값이 비싸고 그 비용은 백성이 감당해야 하니 왕릉의 벽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비싼 돌 대신 석회와 황토로. 그래서 회격은 태어났다. 그 선택은 단지 경제적이기만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수백 년 뒤에도 침입을 막아내는 과학이자 방패가 되었다. 두께는 30cm에서 1m에 이르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단단해졌다. 산소와 수분, 햇빛이 자연스럽게 흙을 굳히면서 강도는 현대 콘크리트 이상으로 올라갔다. 도굴꾼이 가장 싫어하는 구조.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는 구조. 조선의 왕릉은 그렇게 스스로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회격만으로 왕릉을 지킬 수 있었을까? 아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조선 왕릉 안에는 도굴할 가치가 없었다. 무덤을 파헤쳐봐야 금도 없고 보석도 없었다. 심지어 관조차도 화려하지 않았다. 대신 도자기 몇 점, 나무 인형, 왕이 생전에 쓰던 천옷과 신발. 그게 전부였다. 도굴꾼은 말한다. 들어가도 건질 게 없더라.
고려의 무덤은 달랐다. 금으로 장식된 관, 보석이 박힌 병풍석, 부장품만 수레 수십 대. 그래서 고려 왕릉은 파헤쳐졌고 오늘날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조선은 죽음까지 절제했다. 왕조의 무덤이 권위의 상징이 되지 않도록, 죽은 자가 산 자의 짐이 되지 않도록 그 철학이 무덤을 비우게 만들었다. 무덤이 화려하면 도둑이 온다. 조선은 그걸 알고 있었다. 보물 없는 무덤, 그리고 뚫을 수 없는 회격. 이 두 가지는 조선의 왕릉을 도굴할 수 없는 무덤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의도된 설계였다. 무덤조차 백성을 해치지 않겠다는 왕의 뜻, 그 뜻을 건축과 철학으로 담은 결과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고 싶다. 왜 세조는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 죽은 뒤까지 백성을 생각했을까? 그건 그 역시 누군가의 백성이었기 때문이다. 왕으로 살았지만 그는 나라의 무게를 알았다. 왕이 죽으면 왕릉을 짓는다. 왕릉을 짓기 위해 수백 명의 인부가 동원된다. 자재를 옮기고 돌을 다듬고 땅을 파야 한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백성이 고통받는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왕이 죽었을 때 백성이 울지 않게 하라. 죽어서까지 백성을 괴롭혀선 안 된다. 그 말은 회격이 되었다. 그 말은 절제가 되었다. 그 말은 침입을 막는 보이지 않는 성벽이 되었다. 조선 왕릉을 지켜낸 건 군인도 아니고 무기나 보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한 왕의 겸손한 마음, 그리고 백성을 향한 조용한 배려였다. 그 결과 조선의 무덤은 지금도 조용히 살아있다. 침입자도 전란도 세월도 그 무덤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무덤은 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쌓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떠나도 마음은 남는다. 그리고 그 마음은 수백 년이 지나도 누군가를 지킨다. 조선의 무덤은 지금도 이야기한다. 지키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건 더 많이 갖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비우는 데서 시작된다고. 그래서 조선의 왕릉은 오늘도 침묵 속에서 가장 큰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모든 비밀이 드러났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진짜 진실에 다다르게 된다. 회격. 단단한 석회와 황토로 만든 방어벽. 세조의 명령으로 시작된 이 회격이 조선의 무덤을 도굴로부터 지켜낸 가장 강력한 기술이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 왕릉을 지킨 건 단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선택하게 만든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만들어낸 또 다른 반전이 있었다. 보통 무덤이란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다. 화려함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공간. 권력과 부를 끝까지 증명하려는 마지막 무대. 하지만 조선의 왕릉은 달랐다. 그 무덤은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조용한 산속, 나지막한 봉분, 화려하지 않은 성물, 그리고 보잘것없는 부장품.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그 무덤은 지극히 단순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말한다. 죽은 뒤에도 사람을 배려한 왕은 처음이다. 그러나 이건 단지 배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왕릉을 짓기 위해 수백 명의 백성이 동원됐다. 거대한 돌을 옮기기 위해 몇 달씩 산을 깎아야 했고, 도자기를 굽고 관을 짜고 제단을 세우는데 기술자, 목수, 장인들이 매달렸다. 그 시간과 노동의 총합, 그 고통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세조는 비우는 무덤을 선택한 것이다. 누군가는 말했을 것이다. 왕의 무덤이 왜 이렇게 초라한가? 이건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다. 하지만 세조는 알았다. 진짜 왕의 권위란 화려함이 아니라 겸손함에서 나오는 것임을. 그렇게 조선은
죽은 왕의 무덤을 통해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철학을 완성했다. 그리고 지금 그 무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2006년 침입자는 드릴과 장비를 들고 광릉에 접근했다. 하지만 회격 앞에서 멈춰섰다. 그 벽은 단단했고 그 마음은 더 단단했다. 망치는 튕겨나가고 사람은 돌아갔다. 그 순간 단지 벽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신을 두드렸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뚫리지 않았다. 회격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다. 그건 조선이 선택한 방식이었고 백성을 위한 배려의 결정체였다. 그 방어벽은 도굴꾼을 막기 위해 쌓은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산자를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 세운 것이었다. 그것이 진짜 감동이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우리에게 되묻는다. 당신은 떠날 때 무엇을 남기겠는가? 가진 것인가 아니면 비운 것인가? 회격은 남기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남기지 않기 위해 만든 벽이었다. 그게 500년을 지켰다. 그게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세조는 권위와 부를 원했다면 돌로 무덤을 지었을 것이다. 값비싼 보물과 금관으로 관을 채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석회를 선택했고 도자기 몇 점만 남겼다. 죽음 이후 자신의 존재를 조용히 잊히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왕으로서의 마지막 겸손이었다. 지금 그 무덤을 찾은 사람들은 화려함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를 느끼러 온다. 그 무덤은 말하지 않지만, 그 무덤은 설명하지 않지만 그저 거기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걸 말해준다. 왕이 잠든 곳에서 우리는 사람이 남긴 철학을 만난다. 죽은 자가 남긴 겸손, 그리고 시간이 증명한 선택. 이제 우리는 안다. 조선 왕릉이 지켜진 진짜 이유는 강한 벽 때문이 아니라 건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도굴꾼은 그렇게 돌아섰고 무덤은 그대로 남았다. 시간이 지났다. 역사가 흘렀다. 왕조는 사라졌지만 그 무덤은 아직 거기 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진심은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의 왕릉이 500년을 지켜낸 이유, 그 속에 숨겨진 철학과 마음, 그것을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움직였다면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이 이야기를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단지 과거를 되짚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있는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오늘의 우리에게 연결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선택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깊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은 이런 이야기가 끊기지 않도록 지켜주는 힘입니다. 좋아요는 당신도 이 감동에 공감했다는 작은 신호입니다. 댓글은 당신의 생각과 목소리를 들려주는 또 하나의 기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선 왕릉의 또 다른 비밀, 왕릉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속에 숨겨진 감동의 시작을 찾아갑니다. 우리 채널은 말하지 못한 이야기, 기록되지 않았던 선택, 그리고 조용히 세상을 바꿔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당신의 구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잊혀진 가치를 다시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감동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감동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당신과 함께 이야기의 끝이 아닌 시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